출간 즉시 27개 언어로 번역, 세계적인 비즈니스 사상가 다니엘 핑크가 후회라는 주제를 들고 4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저자는 무려 105개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위해서 수집한 사례만 1만 6천 건, 정말 역대 최대의 연구 프로젝트라고 자부할 만하죠. 저자는 후회가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이고 후회가 인간의 성장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저 후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 노래나 드라마, 성공학 책에 숱하게 나오는데 후회가 인간 성장의 핵심이라고요?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한 고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거베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대부였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공자가 존경한 사람으로 주나라에 노자가 있고 위나라에 거베곡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판을 얻게 되었을까요? 하루는 거베곡이 공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거베곡의 집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공자의 안부를 물어본 것이죠. 공자가 다시 심부름꾼에게 요즘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수를 줄이시려고 하지만 아직 잘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이 말에 공자는 참으로 훌륭한 심부름꾼이다, 참으로 훌륭하다 여러 번 칭찬합니다. 회남자에는 이 고사가 연 50이지 49년 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베곡이 나이 50년이 되어 지난 49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다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일일신, 우일신의 대표적인 사례죠. 공자는 그의 인물됨에 감탄했고 그것을 알아본 심부름꾼마저 칭찬한 것입니다. 이 고사에서 후회란 자기 성찰과 성숙의 의미죠. 하지만 후회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회를 남기는 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보통 후회를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후회는 실수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서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해주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후회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하겠죠? 이 책의 원제는 Power of Regret, 후회의 힘인데요. 한국어판 제목은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이미 해외에서는 뜨겁습니다. 아마존 2022년 올해의 책, 월스트리트 저널 추천도서, 워싱턴 포스트 추천도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다니엘 핑크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먼슬리에서 경제, 기술, 노동에 관한 평론을 써오면서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출간한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이번 신작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지난날 그의 명성에 힘입은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후회의 재발견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서구 사회가 가진 인간상에 대해서 발상을 전환시키는 큰 화두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서두는 다소 두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회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는 아니,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로 유명한 샹숑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의 후회 가득한 삶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문신을 새긴 각국 젊은이들의 후회 가득한 사연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를 각성시킵니다. 대중문화와 자기계발 분야의 강연과 책에서 너무나 자주 발언되는 후회하지 마라 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 거짓 위로인가를 폭로합니다. 후회는 누구나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죠.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삶, 이런 광고성 카피라이터가 우리의 선택을 몰아붙입니다. 생각할 시간도 안 주려는 것처럼요. 이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살아온 나의 삶이 아차, 내 잘못이구나,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동안 쌓아온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고 다시 고집하면 더더욱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겠죠. 다니엘 핑크는 후회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고 인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열쇠임을 역설합니다. 후회하는 능력은 고등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강아지들도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후회하는 모습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후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후회는 두 가지 독특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첫째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또는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 여행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만날 때 만약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정말 초능력에 가까운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쉽게 발휘합니다. 연구 결과 후회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아이들과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뇌가 마비된 성인들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철수와 영희가 식당에 갔습니다. 철수는 늘 자주 방문하던 식당을 갔고 영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모두 배탈이 났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후회를 할까요? 이거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바로 정답을 맞히더라고요. 당연히 영희겠죠. 그런데 정신과 또는 신경질환이 있는 사람들, 특히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즉 후회가 없는 사람들은 강한 멘탈의 소유자도 아니고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강한 뇌를 소유한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모두 후회를 합니다. 결국 후회는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최적화시켜서 활용해야 하는 감정인 것이죠. 저자는 이 책은 후회를 더 정확하고 신선한 자극으로 바라보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선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법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후회는 그 반대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도 있다는 거죠. 뭘까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기 혐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가 난 안 돼 라고 억압하는 감정이고 지속적이고 반복되면 자기를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저자는 후회를 4가지 핵심 후회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성 후회인데요. 좀 더 열심히 운동했더라면, 꾸준히 저축했더라면 같은 건강이나 자산, 교육 등 우리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영역에 대한 후회입니다. 성실성과 관련 있는 이 후회는 우리가 신체적 안녕과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대담성 후회인데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더라면, 그때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더라면 같은 더 대담한 결정을 했다면 더 많은 성취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찾아오는 후회입니다. 용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 후회는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셋째는 도덕성 후회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애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처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찾아오는 후회입니다. 요즘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리고 뭘 그렇게 정의로운 척해. 내 돈 받아먹고 뺏지단 주제에. 물론 도덕성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마다 또는 환경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후회보다는 다소 복잡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모두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반드시. 넷째로 관계성 후회입니다. 가장 많은 후회일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내가 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같은 배우자나 부모, 친구, 자녀 등 소중한 인간관계가 단절될 때 또는 망가질 때 발생하는 후회입니다. 4가지 핵심 후회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후회 같은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후회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후회라는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일어난 일의 경우엔 후회라는 감정을 인정하기,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의 후회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일종의 자기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면 분명 후회할 것 같은데 라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예상 가능한 후회도 있겠죠. 이런 경우엔 혹시 후회할까 두려워서 안정적인 결정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자는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앞에서 말한 4가지 핵심 후회와 관련이 없다면 사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 결과도 적당히 만족하고 또 어차피 후회한다 하더라도 인생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란 거죠. 반면에 결정적인 4가지 후회에 해당된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은 무던하게 좀 넘어가고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민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날마다 이불을 찹니다. 저자는 후회를 한다는 건 나의 심리와 나의 뇌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후회를 최소화하지 말고 최적화하라. 이 책을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 다니엘 핑크. 좋은 책이다. 후회할 일이 없었나? 오늘은 후회할 일이 없었나?